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혜택이 새롭게 생겼고 기존 정책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확대,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119 안심콜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공공근로 형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환경 미화, 공공시설 관리 같은 일자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전문적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상담 서비스, 문화 해설사, 실버 돌봄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각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고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가사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안부 확인, 병원 동행, 정서적 교류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계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근에는 지급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급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주거 지원 같은 추가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집안의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응급구조대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 내에 응급 호출기와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119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집안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호자와 응급구조대에 알림이 가도록 설정됩니다. 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후 일정 기간
기간 내에 담당자가 방문하여 직접 설치를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19 안심콜 서비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환자의 사전 등록된 건강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어르신이 의식을 잃거나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정보에는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보호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며 구조대는 이를 바탕으로 응급처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응급 상황 발생 시에만 활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의료적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화재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70세 또는 7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개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조정 과정에서 노인층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이 조정되면 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원 시기가 늦춰져 일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과 건강, 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활 안전 지원, 응급 대응 체계 강화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